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렬 기본 조작에 대해서 추가로 배울 겁니다. 오늘 강좌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한 행렬을 만들고 다루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배웠는데 그보다 쉬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A와 B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건 우리가 배운 2D 어레이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편의상 오늘 수업에서는 요 데이터 타입, 이 옵션을 생략하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때 A 플러스 B를 요 행렬 덧셈 한 거를 C라고 해봅시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는 정의가 우리가 알듯이 사이즈가 같으니까 각각의 엔트리들을 더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 C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얘를 반환해서 넣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냥 덧셈 기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뺄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신기할 건 없죠? 벡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어찌됐건 결론은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할 때 두 변수의 쉐입이 같으면 돼요. 행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D 어레이 기법으로 했을 때 두 변수의 쉐입이 같고 벡터 같은 경우에도 쉐입이 같으면은 이런 덧셈과 뺄셈을 하면은 각각 엔트리들을 더하고 빼주는 행위를 하는 거다. 첫 페이지는 항상 쉽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요 행렬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얘를 그냥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서 2D 어레이 기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걸 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A라는 행렬을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요 행렬들의 덧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런 행렬들도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요 검은 밴드 부분을 먼저 1D 어레이로 만들어 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요 원스 기능 사용하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운 기능인 원스를 사용해서 4, 요 사이즈를 만들어 봐요. 그럼 일단 사이즈가 4인 벡터가 만들어지고 다 1로 채워졌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스칼라곱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채워진 사이즈가 4인 벡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5면 되겠죠. 그리고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원스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각각을 변수 b1, b2, b3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검은 부분은 또 우리가 배웠던 밴드 인덱스를 사용하면은 얘는 밴드 인덱스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 그리고 얘는 1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사용해서 이 정사각 행렬을 어떻게 만들죠? 이거는 우리가 다이아그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덧셈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 나온 1D 행렬을 가지고 다이아그 함수로 정사각 행렬들을 이렇게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덧셈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렬 A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이 밴드 부분을 B1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이렇게 once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했고 B2도 마찬가지로 once 기능을 사용한 뒤에 2를 스칼라곱을 해주고 B3도 once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B1, B2, B3를 다이아그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B1 같은 경우에는 밴드 인덱스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는 B2 그리고 이 경우에는 K equal 0 밴드 인덱스가 0이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다이아그 B3 이 경우엔 K 인덱스가 1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프린트 기능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행렬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사용해서 참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 안 했으면은 뭐 입력 파일에 하나하나 입력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입력을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R 플러스 A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R은 스칼라하고 A는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스칼라 행렬의 덧셈? 이런 건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요게 또 가능해져요. 물론 수학적 의미랑은 다르지만 가능해져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행렬 A와 스칼라 R이 이렇게 O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냥 스칼라 값은 단순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 경우에 R 플러스 A를 레절트라고 해봅시다. 결과라고. 그리고 A 플러스 R도 동일한 결과를 낼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무슨 값을 반환해 줄까요? 이 경우에는 파이썬이 어떤 행위를 해주냐면 A 행렬에다가 요 스칼라 값을 모든 엔트리에다 더해줘요. 그래서 1 더하기 5는 6, 2 더하기 5는 7, 3 더하기 5는 8, 4 더하기 5는 9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요런 이제 2D 어레이가 결과로 나오겠죠? 이게 레절트에 들어갈 거예요. 이 규칙은 1D 어레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엔트리에 스칼라를 더해주는 그런 형태가 돼요. 헷갈릴 수는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런 게 없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얘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렇게 A와 R을 사전에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A를 일단 먼저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2x2 행렬인데 이때 레절트는 A 플러스 R, 레절트를 출력해볼까요? 리절트를 보면은 이렇게 각각 엔트리에다가 5를 더해준 그런 형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은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역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점 뭔가 헷갈리는 게 점점 나아요. 행렬 A와 B가 있을 때 A, B를 이런 별표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요 골뱅이랑 맨멀 함수로 통해서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 경우에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결과를 낼까요?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서 써야 돼요. 요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이 두 행렬 예제를 역시 살펴봅시다. 이때도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고, 우리가 결과로 A 곱하기 B 혹은 B 곱하기 A를 해봅시다. 일단 얘네 둘은 또 같은 결과를 낼 거예요. 이때 그리고 요 곱하기 기호를 행렬끼리 하려면은 어때야 되냐면은 일단 쉐입이 같아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 둘 다 쉐입이 2,2, 2,2죠. 그래서 요거는 정의가 돼요. 결과는 뭐가 나오냐? 이렇게 돼요. 각각의 행과 열의 인덱스가 같은 엔트리들을 곱해서 반환해줘요. 이렇게 해서 2, 6에 10이죠, 여기. 3, 7, 21, 4, 8에 32. 그래서 요런 2D 어레이가 반환이 돼요. 그리고 벡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의 벡터, 즉 1D 어레이들끼리 곱한다면은 같은 인덱스의 엔트리들을 곱해서 이제 결과로 반환해줘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런 결과는 어떨까요? 요거는 A 나누기 B.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또 뭐냐면 A에 모든 엔트리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또 행과 열의 같은 인덱스의 그 B 엔트리들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첫 번째는 1 나누기 5, 그래서 0.2, 여기는 2 나누기 6. 뭐 소수점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요 부분은 3 나누기 7, 요 부분은 4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곱하기 기호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다. 그리고 나누기 기호도 역행렬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 요걸 항상 명심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요런 기능을, 요 곱하기와 나누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게 뭘 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얘도 실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사전에 A와 B를 또 마찬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일단은 그냥 C라고 해볼게요. 결과로 나올 거 리절트라고 안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A와 B의 멀티플리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얘는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A와 B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요 곱하기 기호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A와 B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엔트리들을, 행과 열의 인덱스가 같은 각각 엔트리들을 곱해서 결과로 반환해준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A를 해도 똑같다. 요거랑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B와 A의 멀티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요런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누기도 내친김에 해봅시다. A 나누기 B. 요거는 이제 또 A의 각각 엔트리에다가 행과 열의 인덱스가 같은 B의 엔트리들을 나눈 결과랬어요. 요거 보면은 3 나누기 7이 뭐 암산을 해보면 요런 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암산이 안 되지만 맞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암산이 되겠네요. 1 나누기 3. 그리고 여기는 또 0.5. 뭐 B를 A로도 나눠봅시다. 이 경우에는 좀 더 쉬울라나? 여전히 암산하기는 어렵네요. 근데 요 두 부분은 좀 쉽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 기호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항상 명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자꾸 점점 헷갈리는 게 나와요. 이번에는 행렬 A와 벡터 B가 주어졌어요. 얘도 또 곱하기 기호를 사용해 볼 거예요. 점점 골치가 아파오죠? 지금은 이제 쉐입은 달라요. 쉐입이 다른 상황이에요. 일단 얘도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두 개가 요걸 하려면 이제 골뱅이랑 맷멀 그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일단 A랑 B랑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또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은 결과를 반환해 줄 거예요. 뭐가 될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요거가 이번에는 벡터랑 행렬 간에 이런 곱하기가 정의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행렬의 열 개수, 이 컬럼 개수들하고 벡터 사이즈가 동일해야 돼요.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행렬과 벡터의 이런 곱하기 기호를 쓰려면, 즉 행렬의 쉐입 1번 요거랑 벡터의 쉐입 제로, 이 두 개가 같다는 소리죠. 자, 얘는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컬럼 벡터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1,3. 그 다음에 B 벡터의 첫 번째 엔트리는 2죠. 얘네 둘을 스칼라 곱해봐요. 그럼 2,6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벡터 2,4. 얘를 4와 스칼라 곱을 해봐요. 그럼 8,16이죠. 그런 식으로 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D 어레이 형태로. 어떤 건지 이해가 가나요? 행렬이 있으면 컬럼들마다 이 벡터에 있는 엔트리들을 순차적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는 거예요. 컬럼 벡터들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결과로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순서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요 부분을 기억해 두면은 헷갈리진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더 A 나누기 B를 내봅시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죠? 행렬하고 어떤 벡터를 나누기 기호로 나눈다. 그치만 이 경우에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나누기 기호를 할 때 각각 엔트리 나누는 그런 형태를 생각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A 컬럼 벡터들을 요 엔트리들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요 1 나누기 2를 1 나누기, 즉 0.5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했다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컬럼 벡터 같은 경우에는 1 나누기 4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했다 생각하면 돼요. 혹은 그냥 모든 엔트리들을 4로 나눴다. 얘는 모든 엔트리들을 2로 나눴다. 그런 결과가 반환이 돼요. 근데 요게 또 헷갈려요. B 나누기 A,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좀 헷갈리죠? 얘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얘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b 곱하기 1 나누기 a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건데 1 나누기 a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a 행렬이 있을 때 1 나누기 a는 뭐냐면 각각의 엔트리들의 역수 취해준 거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b 벡터랑 곱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각각 1 나누기 a는 지금 여기는 1 나누기 1, 1 나누기 3, 여기는 1 나누기 2, 1 나누기 4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 b벡터를 이런 식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1 나누기 a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절대로 역행렬이 아니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요게 절대 역행렬이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1 나누기 a는 역행렬이 절대 아니다. 각각 엔트리의 역수를 반환해 주는 거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행렬하고 벡터를 곱하기 기호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요런 식의 결과를 반환한다. 그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얘도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실습을 하면서 그냥 보기만 해가지고 알고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요 a 곱하기 b를 먼저 해봅시다. 프린트 c p06 요런 식으로 이제 요 컬럼 벡터들에다가 2와 4를 곱해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요거랑 다른 거예요. 요거 하면 얘는 결과가 벡터로 반환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A, B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경우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 경우에 이제 1D 어레이가 이렇게 반환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A 나누기 B를 한번 해보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A에다가 이 A 컬럼 벡터에다가 이번엔 B의 역수들, B 벡터의 각각 엔트리의 역수들이 되어 있는 거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줬다. 스칼라 곱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헷갈리지만 B 나누기 A.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B 곱하기 1 나누기 A.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나누기 A는 뭐냐면 얘를 한번 일단 그냥 먼저 출력을 해볼까요? 1 나누기 A. 요거는 이제 각각 엔트리들을 이렇게 역수로 취해가지고 엔트리들에다가 넣어준 거다. 그리고 이렇게 B가 있으면은 1 나누기 A랑 B랑 곱하기 기호를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요 컬럼 벡터에다가 또 해당되는 엔트리를 이렇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좀 유용한 기능들이에요, 어찌 보면. 방금 배운 곱하기 기호 같은 경우에 언제 유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A와 요런 대각행렬을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요 대각행렬은 이렇게 대각항만 있는 거예요. 일단 A를 우리가 2D 어레이로 생성을 했다고 해봅시다. 요 경우에 A랑 요 매트릭스랑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 어떤 사이즈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얘를 일단 1D 어레이로 만들어 봐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요 다이아그 기능을 사용해서 스퀘어 람다라는 요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람다 여기 실수가 있네요. 람다예요. 람다라는 이 1D 어레이를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이렇게 A 골뱅이 스퀘어 람다 이렇게 해서 A와 요 행렬을 멀티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대각항들만 있는 요 1D 어레이 람다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방금 전에 배운 걸 사용하면 돼요. 일단 요 멀티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선형대수학개론 수업에서 배웠듯이 얘는 A를 일단 컬럼 벡터 A1부터 AN까지의 컬럼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매트릭스라고, 행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랑 요 대각항을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이 결과가 이거예요. 컬럼 벡터들에다가 람다1부터 람다 n까지 각각 이렇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준 결과예요. 얘는 뭐냐?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얘는 A랑 요 1D 어레이 람다랑 그냥 곱하기 기호로 한 거예요. 혹은 요거 거꾸로 해도 되고. 굳이 이렇게 스퀘어 행렬 해가지고 막 0 곱하는 그런 행위를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요 1D 어레이만 있으면은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이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을 토대로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요런 경우에. 요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행렬의 행 혹은 열을 내 맘대로 뽑아서 행렬을 만드는 거를 배워볼게요. 제목이 좀 기네요. 마음대로 뽑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순서를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A 행렬이 이렇게 4x5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행과 열의 인덱스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이번에는 이런 행렬을 생각해봐요. 얘는 뭐냐면은 A에서 온 건데 A에 있는 로우들을, 이 행들을 이 순서대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쵸? 지금 살펴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일단 내가 원하는 행렬이라고 지금 what I want라고 했어요. 변수 이름을. 우선 A 행렬 뒤에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우리가 원래는 대괄호 안에 행과 열의 인덱스를 넣어서 특정 엔트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배웠었어요. 그쵸? 근데 요번에 행 인덱스를 집어넣는 부분에 이렇게 1D 어레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거죠? 1203. 그리고 중요한 게 1D 어레이 형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요 대괄호 안에 요 행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반환해줘요. 이 행렬을. 원래 행렬에서 이 행 순서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행렬을 반환하는 거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에 인덱스 어레이를 따로 정의를 한 뒤에 이렇게 A에다가 그 변수를 이렇게 넣어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1D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괄호를 한 다음에 어떤 인덱스들을 집어넣었다. 이게 파이썬의 기본 1D 어레이다. 그리고 그 1D 어레이에 있는 순서에 맞춰서 내가 A의 행들을 가져와서 요 변수에다가 반환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카피된 값을 반환을 해가지고 요 A랑 요 what I want랑 다른 메모리 공간에 행렬들을 2D 어레이로 저장하게 됩니다. 요번에는 요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요때는 원래 행렬에서 2번하고 1번에 해당되는 행만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축 가능해요. 이렇게 어레이 인덱스를 2,1로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이 아니라 컬럼들을 요 순서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행은 순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덱스 어레이를 4,1,2로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요 로우에 해당되는 부분은 땡땡으로 두고 이 열에 해당되는 부분, 요 컬럼에 해당되는 부분에 요 인덱스 어레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요 행렬이 여기 what I want에 반환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요번에는 조금 약간 복잡한 행렬을 가져왔어요. 얘는 뭐냐? 잘 쳐다보면은 행과 열을 이런 형태로 가져온 거예요. 행은 요 순서대로 가져오고 열은 이 순서대로 가져왔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행에 관한 인덱스를 IDXR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컬럼에 관한 인덱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일단 A라는 행렬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로우들을 이 순서대로 가져와요. 그러면은 긴 이렇게 로우들이 왔을 테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는 컬럼들, 열들을 요 IDXC에 있는 순서대로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형태의 행렬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한번 얘를 실습을 해볼까요? 일단 A를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했어요. 먼저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제대로 정의가 됐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입력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예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얘는 로우를 이 순서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듯이 인덱스 어레이를 이렇게 1, 2, 0,3 한 뒤에 반환될 행렬 리절트는 A의 IDX 하고 열은 그냥 그대로 순서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본래 행렬에서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행을 가져와서 새 행렬을 반환해서 리절트에 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얘는 4, 1,2로 어떻게 가져오겠다? 로우는 두고 컬럼들을 요 순서대로 가져오겠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복잡하지만 일단 로우 인덱스를 2, 3,0으로 가져오고 C 같은 경우에는 2, 1, 3으로 가져와서 일단 로우를 먼저, 그리고 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순서대로 로우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그거에 반환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엔 컬럼들을 요 인덱스 순서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반환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이 경우에는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열을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로우를 가져와도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알아두면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를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기호들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실제로 어떤 연산이 진행이 되는가 그걸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인덱스 어레이를 사용해서 행렬의 일부를 재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같이 실습했던 거를 직접 따라했으면은 그거로 충분해서 연습 문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